5번째 단계,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나는 재정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나의 목표와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가 자동 투자를 시작해보라고 제안했다. 내 은행 계좌에서 투자 계좌로 매주 월요일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게 설정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잊으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돈은 불어있을 것이다. 투자와 시간의 일관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정 컨설턴트는 설명했다. 그는 투자할 완벽한 타이밍을 찾지 말고 투자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부담 없는 수준의 금액을 설정해 놓고 완전히 잊었다. 3개월 후 재정 컨설턴트는 내게 자동 투자 설정 후 투자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말해 주었다. 불어난 금액에 나는 깜짝 놀랐고 더 많이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동이체 금액을 늘렸다.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얼마씩 늘리고 있다. 원하는 곳으로 더 빠르고 쉽게 가려면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해야 한다. 전략적인 시스템을 가동하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집중과 계획, 실행이 가능하다. 자동화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장한다. 비즈니스 전략가 에벤 카바는 이를 필연성 사고라고 부른다. 즉,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상황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마치 예측된 결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출발이 보잘것없다고 겁먹지 마라. 미래의 나를 시스템화하라. 시스템화하라는 말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최대한 저항이 없는 상태로 자동화해서 일상적인 활동을 만들라는 뜻이다. 정말 피하고 싶은 결과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결과를 야기할 만한 행동에 장벽을 세우고 저항을 만들어라. 어떤 변화를 주면 바람직한 효과가 지속할까? 한 가지 예로 소셜미디어 앱을 스마트폰에서 제거해 보라.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사이트 저 사이트로 생각 없이 돌아다니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목표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할 때 미래의 나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다. 경영계의 전설이자 작가 피터 드래커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 라고 말했다. 효과성은 적절한 일을 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일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다. 효과성이 언제나 먼저여야 하고 그 다음이 효율성이다. 미래의 나를 시스템화한다는 말은 바라는 결과를 자동화하고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의와 에너지를 원하는 곳에 쏟을 여유를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함이다. 댄 설리번과 나는 업무를 맡길 사람을 찾아라를 공동으로 저술했다. 책에는 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주는 적절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몰입과 집중이 어렵다. 해야 할 일이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사람을 찾는 일이 시스템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예를 들어 나의 비서 첼시는 나를 찾는 온갖 연락을 차단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나는 첼시에게 내가 관심을 두는 기회와 일정상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첼시는 나의 시간을 묻는 전화를 매주 수십 통씩 받지만 대부분 내가 모르게 처리한다. 첼시가 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논의한다. 시스템화하는 과정에서는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이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처음에 첼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일정으로 잡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는 첼시가 계획한 일들이 실망스럽게 끝나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미래의 나를 더 명확하게 보고 그 모습에 더욱 전념하면서
첼시와 나는 미래의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은 걸러내며 더 나은 결정을 내렸다. 이 지속적인 과정에서는 끈기와 연습이 핵심이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패러독스에서 많은 선택지를 가질수록 결정 피로로 이어지며 결국 후회할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으면 집중과 전념이 어렵다. 결정의 기본은 기회비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면 결정 피로, 산만함, 덜 중요한 목표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의 시간과 주의를 가장 중요한 일과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인 일, 세 가지 우선순위에 집중시켜야 한다.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무시가 중요하다.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차 인식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작가 존 맥스웰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정한 우선순위 세 가지 외에 다른 모든 일은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미래의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거나 덜 중요한 목표다. 미래의 나와 상관없는 사소한 일들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가 나비 효과다. 나비 효과는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소한 일이 커져 전체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경제 용어다. 한 예로 1995년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늑대를 다시 풀어놓았던 일을 생각해보자. 70년 동안 사슴의 포식자가 없어서 사슴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사람이 사슴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사슴은 공원의 모든 식물을 뜯어먹었다. 늑대 몇 마리를 공원에 풀어놓자 상황이 달라졌다. 늑대가 사슴 몇 마리를 잡아먹긴 했지만 그보다 놀라운 일은 사슴이 공원의 특정 장소를 피해 다녔다는 것이다. 특히 계곡과 협곡에서는 사슴이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즉시 그곳에 풀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나무의 키가 5배로 늘어났다. 황량했던 계곡이 사시나무와 버드나무, 미루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빠르게 변했다. 나무가 많아지자 새들도 날아들었다. 비버의 개체 수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늘어난 비버들이 댐을 만들려고 나무를 쓰러뜨려 수달, 오리, 물고기, 파충류의 서식지가 생겼다. 열매가 풍부해지면서 곰의 수도 늘어났다. 늑대가 코요테를 잡아먹어서 개체 수가 늘어난 쥐와 토끼는 매, 족제비, 여우, 오소리의 먹잇감이 됐다. 가장 놀라운 일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흐르는 강줄기의 윤곽이 더욱 뚜렷해지고 길어졌다는 것이다. 다시 살아난 숲 덕분에 뚝이 안정화되고 튼튼해지면서 물길이 선명해지고 웅덩이가 생겼다. 늑대가 공원의 생태계만 바꾼 게 아니라 물리적인 구조까지 바꿨다. 작은 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스템 전체에 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미래의 내가 예상과 상당히 달라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 이유에서다. 또한 이런 사실은 시스템 사고와 시스템화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도 잘 알려준다. 시스템 사고를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영향력이 미비했던 바이러스가 전체에 퍼져 시스템을 장악할 수도 있다. 반대로 당신이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다.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게 하고 그 과정을 자동화하게 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의 시스템에 작은 변화를 도입하라. 그러면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바라는 결과가 자동으로 나오게 하고 소음과 결정 피로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라. 이것이 몰입과 높은 성과의 필수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도 금방 쓸모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목표와 상황도 달라진다. 비전이 확장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더욱 전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미래의 내가 되는 5단계는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미래의 나를 더 효과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을까? 결정 피로와 덜 중요한 목표에서 벗어나려면 삶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삶을 단순화할 수 있을까?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려면 무엇을 차단하고 걸러내야 할까? 내가 했던 주간 투자 전략처럼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꿈과 상관없는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